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닌데 1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 여기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한 미모의 여대생이 한국 여행 중 카페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녀는 이번 여행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치아 벨라입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 패션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패션 감각을 익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고 옷을 고르고 스타일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외모는 170cm의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남성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밝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저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님의 조언과 응원은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저는 명문대학에 재학 중이며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수업 외에도 여러 동아리와 학회에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패션과 학문,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이 제 모든 걸 바꿨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곳은 마치 제 두 번째 집 같았죠. 주방에서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배경에 잔잔하게 흐르는 이탈리아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두 익숙했습니다. 식당 주인 로시 씨는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눈길로 모든 걸 지켜보셨죠. 저에게 그는 단순한 사장님이 아니라 친구이자 멘토, 그리고 깊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로시 씨는 부유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이 식당을 일구셨죠. 그곳의 모든 것, 모든 접시와 테이블, 모든 구석에는 그의 땀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로시 씨는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벽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은 무언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시려다 휘청거리시는 걸 보고 다들 달려가 도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식당 문을 닫으며 모두가 먹먹함 속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암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시 씨는 간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죠. 강인하고 활기차 보이던 분이 그런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그곳의 웃음과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문 안을 갔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밝은 조명 때문에 눈이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로시 씨는 예전보다 창백하고 강해 보이던 모습은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고 힘없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거친 피부는 그가 쏟은 세월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루치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군요. 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어. 이 식당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않았어. 그의 눈은 멀리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항상 나중에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행을 갔어야 했어. 기회가 있을 때 말이야.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일에 바쳐온 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깨닫다니요. 그 순간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과 결정들이 진짜로 의미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이 작은 루틴과 예측 가능한 삶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많은 것들, 책에서만 본 장소들, 알지 못하는 문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묘한 끌림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셔서 저도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 전통, 언어 밀라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밖에 무엇이 있는지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절실해졌죠. 저는 여름 방학 동안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밀라노의 익숙한 거리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로 했죠. 배우고, 보고,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로시 씨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부드러운 메아리처럼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건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제가 여기에 쌓아온 삶과 잠시나마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마음 깊숙이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저도 로시 씨처럼 침대에 누워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껴안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새 제 손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고 짐은 다 쌓였으며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두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엇을 찾게 될지,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벽, 사진들, 추억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시절의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밀라노의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발견하러 가는 젊은 여자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 되었죠. 서울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반짝이는 유리벽과 빛나는 바닥으로 매끈하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밀라노의 오래된 자갈길과는 너무도 달랐죠. 공항 안 공기가 너무나도 시원하고 쾌적해서 뜨거운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제 폐를 채우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영화와 사진에서만 보았던 그곳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제 눈이 커지며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각 건물들은 세련되고 아름다웠고 햇빛 아래 반짝거렸습니다. 어떤 빌딩들은 유리에 푸른색과 은색 패턴이 새겨져 있어서 마치 주변 세계가 건물에 반사되어 퍼져나가는 듯했죠. 거리는 사람들과 차량들로 북적였지만 모든 것이 잘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과 차들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처럼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새롭고 신선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밝게 빛나는 한국어 간판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현대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높은 건물들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가게들까지. 이 도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낯설면서도 친숙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는 단순하지만 웅장했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소파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는 밝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죠. 직원들은 저를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움에 살짝 몸을 숙이며 서툴게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그분들의 미소가 더 밝아져서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짐을 방에 두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고팠고 근처 분식집에서 가볍게 한국 음식인 김밥과 라면을 먹어봤어요. 음식은 아주 빠르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유행이라는 김밥을 먹으니 영양가도 많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즐기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으로 저를 맞이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은 카페 내부에 있었고 저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와 에스프레소를 마저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려고 가방을 열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하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과 주머니를 모두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지갑 없이 호텔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외상 문화가 없고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제게 연락처를 주시며 나중에 결제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간이 늦었고 카페도 문을 닫았을 테니 우선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내일 지갑을 찾은 후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들어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콜센터 직원은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해 주었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카페에 두고 온 지갑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갑이 그대로 있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고향에서는 공공장소에 지갑을 두고 오면 다시 볼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들었던 말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었습니다. 카페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커피와 빵 굽는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겨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카운터 밑에서 제 지갑을 꺼내어 웃으며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갑을 받아서 얼른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모든 동전, 지폐, 영수증과 제가 넣어둔 작은 쪽지들까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은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크고 북적이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신뢰가 가능할까요? 고향에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서로 믿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지갑을 찾은 후 택시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 계좌이체로 택시비를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제가 무사히 지갑을 찾아 다행이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때로는 목적지까지 동행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낯선 이방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문화는 한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하루였고
때로는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시트의 촉감을 느끼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낯선 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운전기사님의 따뜻한 미소, 호텔 직원들의 침착한 응대,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이 가져다 줄 또 다른 하루가 기대되며 이 낯선 곳이 조금은 익숙하고도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주인도 없고 그저 냉동고에 아이스크림과 돈을 넣는 키오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여기에 돈을 넣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서서 사람들이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정확한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이 규칙인 것처럼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고향이었다면 이렇게 물건을 공개적으로 두는 건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계속 걷다 보니 실내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가 당연히 옳은 일을 할 거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신뢰는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움직임 속에 마치 공기처럼 신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무언가가 서로 믿는 힘으로 유지된다는 걸 믿는 듯 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건 친한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주는 특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모든 것의 기초였습니다. 이런 신뢰를 보고 나니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고 있자니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몰랐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 덕분에 사람들이 서로 더 연결되고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고향에서도 이와 같은 신뢰가 퍼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거리가 모두 친구처럼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신뢰도 친절처럼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게 아니라 제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선함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여행지인 도쿄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고 싶어 했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한 거리, 생동감 넘치는 소리들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공항을 나오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시아 안에서도 이렇게나 다른 느낌이 들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현금이 문제였습니다. 동전들이 여기저기 가득했습니다. 주머니에도 가방에도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간식이나 음료를 살 때마다 한 움큼의 동전을 받게 되었죠.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이 드물어서 한국에서처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문화가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드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됐었는데 여기서는 매번 동전을 찾아가며 잔돈을 챙기는 번거로움이 따라왔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물론 느꼈습니다. 사찰과 정원,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어서 눈을 뗄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이 점점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더 느리게 움직이며 규칙을 따르고 새로운 속도에 적응해야 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문화를 깊이 탐험하며 그 속에서 길을 잃는 걸 즐겼을 텐데 여기서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작은 장애물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은 빠르고 신뢰할 만하다고 들었지만 티켓을 사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은 다소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휴대폰 몇 번의 터치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 간편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종종 현금을 꺼내고 지갑 속에서 동전을 찾아야 했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지만 쌓이는 불편함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매끄러웠던 시스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쇼핑백을 가득 들고 거리를 걷다 보니 유효하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집이 아니라 한국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익숙함을 그리워하는 기분이었죠. 한국에서의 생활 방식, 따뜻한 인사와 빠른 서비스, 그리고 편의점에서 정돈된 물건들과 즉석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 그리고 매일이 가볍고 의미 있게 느껴졌던 그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기대했는데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동적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깨에 힘이 풀리며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목적지,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느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였죠. 현대식 건물들과 언덕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집들이 어우러져 이 도시만의 매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거리로 나섰을 때 바다 내음이 솔솔 풍겨왔고 마치 지중해 여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조각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부산은 한국만의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더 여유롭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을 서두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해변에서 햇살을 즐기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서퍼들이 파도로 달려가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깔깔대고 웃었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저는 자유롭고 평온한 기분에 잠겼습니다. 하루는 해안을 따라 걷다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산이 가진 아름다움과 고요한 행복을 그들도 함께 느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와서 생선구이 냄새가 나는 포장마차, 활기찬 거리, 그리고 잔잔한 파도 소리를 함께 들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도 분명 이곳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았어요. 저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곳을 보고 기억을 쌓기 위한 여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교훈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친절함, 신뢰, 그리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낯선 이에게도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마음을 앞으로도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변에 앉아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요. 처음엔 그저 제가 원하는 모습과 기대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현실에서 발견한 것들에 비해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함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오래 기억될 한 장이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따뜻함, 효율성,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 모든 경험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겪었던 일들, 마주한 어려움, 그리고 깨달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이 따뜻함과 감정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간직하기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